일곤이쌤 5분 수업. 안녕하세요. 6학년. 오늘 그 비와 비율 마지막 시간 문제 유형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5분 수학 아니고 한참 길어질 것 같아요. 천천히 보시면 혹시 단원 평가 보는 친구들 있으면 어,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자, 여러 가지 문제 유형으로 4단원 비와 비율 정리해 보도록 할게. 자, 갑시다. 자, 첫 번째 그림이나 글을 비로 표현하는 거. 자, 쉬운 문제에 속하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를 나타내시오. 자, 이런 문제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비로 나타낼 때 기억해야 될 건 뭐뭐에 대한. 자, 뭐뭐에 대한이 붙으면 뭐에 들어간다? 기준량에 들어간다. 기준량. 뭐뭐에 대한은 기준량. 그리고 나머지가 비교하는 양. 자, 그럼 이 기준량은 앞에 써야 될까요? 뒤에 쓸 까요? 뒤에 써야 될까? 뒤에 써야 되겠지? 자, 여기 이 문제로 볼게.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 전체가 몇 개? 4. 색칠한 부분 몇 개? 3. 자, 그러면 뭐뭐에 대한이 붙어 있으면 기준량이라고 했으니까 4가 어디로 가야 돼? 뒤로 가야 한다는 거지. 자, B에서 기준량은 항상 뒤에 가니까. 자, 그럼 앞에 3은 앞으로. 그래서 3대 4. 이렇게 그림을 B로 표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아니면 글을 가지고 B로 표현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빵이 7개 있고 우유가 4개 있습니다. 빵 수와 우유의 수를 B로 나타내시오. 자, 이렇게. 자, B로 나타내야 되는데, 뭐뭐에 대한이란 말이 없어. 뭐뭐에 대한이란 말이 없어. 자, 이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겠지? 그냥 앞에 있는 숫자부터 쓰라겠지? 자, 빵이 7개, 우유가 4개. 앞에서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쓰면 돼. 어, 빵, 우유 순서니까 빵 7, 우유 4. 그래서 7대 4.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지. 쉬운 문제 중에 하나야. 자,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보자. 자, 두 번째 유형은 읽기,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 우리가 처음 뭐라고 읽을 수 있지? 5대 8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거 읽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야.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다 읽을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5와 8의 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세 번째 자 비니까 이 말이 들어가야지 뭐뭐에 대한 그게 들어가게 읽으면 돼. 8에 대한 5의 비 다한 것 같은데 하나가 더 있냐? 더 있지. 8에 대한을 뒤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5의 8에 대한 비. 자, 이렇게 읽는 방법, 비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참 많이 나와. 이런 형식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 그러니까 읽는 방법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세 번째 문제형으로 가보자. 자, 이제 비는 끝났어. 자, 세 번째 문제 유형은 비율 구하기야. 비율. 자, 비율. 우리가 비율이라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비율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거든. 자, 비율 구한다는 건 비를 분수나 소수로 바꾸는 걸 비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분수 했을 때 나온 되게 많은 부분이 이 비율이거든. 이런 거. 피자 8개, 8조각의 피자 중에 내가 2조각을 먹었습니다. 내가 2조각을 먹은 피자를 분수로 나타내세요. 그러면 8분의 2라고 나타낼 수 있지. 이런 것처럼 이거 자체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비율이 되는 거야. 비율이. 내가 먹은 양을 비율로 표시한 거야. 자, 분수로 표시하거나 소수로 표시한다는 것 자체가 비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자, 그런데 4단원에서는 B를 가지고 비율로 만들라는 얘기지. 7대 25 이런 걸 비율로 만들어라 라고 하면 자, 기준량이 항상 뭘로 간다고 했어? 분모로 간다고 했어. 분모로 25 이렇게 그리고 앞에 비교하는 양이 분자 이렇게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는 않을 거야. 이거 어렵다고 한다고 그러면 진짜 저 3학년 분수부터 다시 해야 돼.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15에 대한 9의 B를 비율로 나타내시오. 뭐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일단 얘를 B로 만들면 되겠지. 뭐뭐에 대한이 붙어 있는 게 기준량이니까 15 비교하는 양 얼마가 돼? 9 그래서 얘 비율로 나타내면 분수로 나타내면 15분의 9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자,
꼭 분수로 나타내라는 문제만 있지 않아. 소수로 나타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특이하게. 너희들 귀찮게 소수로 나타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분수 소수로 바꾸는 방법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지? 해야 돼? 간단하게 빨리 설명하면 분모를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분자 나누기 분모로 계산하면 되겠지. 분자 나누기 분모로 계산하면 분수를 소수로 바꿀 수 있다. 비율 구하는 것 많이 나온다. 많이 나와. 자, 다음은 백분율 구하기야. 백분율 구하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백분율 구하는 방법부터 일단 알아보자. 백분율은 비율, 아까 우리가 구했던 소수나 분수에다 곱하기 100만 하면 돼. 그러면 백분율이 나오지. 자, 근데 단순하게 백분율 구하는 문제도 있긴 있는데 이 백분율 문제는 되게 다 이렇게 쉽게 2분의 1 곱하기 100 너무 쉽잖아 이런 거. 아까 2분의 1 곱하기 100 이런 문제 너무 쉽잖아. 이렇게 50 해서 50%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 백분율 문제는 문장형 문제가 훨씬 많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4단원이 여러분은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니들한테 어려울 수 있는 게 문장형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자, 단순하게 백분율 구하는 방법은 백분율은 비율 곱하기 100 한다는. 자, 이렇게 문장형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하는 방법 자체 보면 맨 처음에 b를 찾아. b. 문제에 나오는 힌트를 가지고 거기서 몇 대 몇, 몇 대 몇 b를 찾아. b를 찾고 그 b를 가지고 비율을 구해. 비율 구하는 거 이거 간단하잖아. 기준량이 분모, 비교하는 양이 분자. 자, 비율. 자, 그런데 나는 b 안 찾아도 이거 안 해도 굳이 안 해도 비율 한 번에 찾을 수 있어요 하시는 분은 훌륭한 거지. 그럼 바로 비율 찾아도 돼. 그리고 그 비율에다가 100을 곱해서 백분율을 구하면 되겠지. 천천히 해. 천천히. 항상 문장형 문제 우리 볼 때 천천히 해. 니들 꼭 뭔가 평가를 볼 때 보면 아주 쉬운 단원 평가 같은 걸 볼 때 보면 20문제나 25문제를 볼 텐데 20분이면 다 풀어. 20분이면 다 풀고 놀고 있어. 아니야. 그 평가 시간이 보통 40분 주잖아. 선생님들이. 그러면 40분간 천천히 문제 풀어보는 거야. 길게 빨리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천천히. 자, 예시로 이런 문제가 있겠지. 바구니 안에 공이 100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축구공은 65개, 농구공은 35개입니다. 전체 공수에 대한 농구공 수의 비율은 몇 %인지 구해보시오. 자, 뭐뭐에 대한이란 말이 나왔어. 그럼 뭘 구할 수 있다는 거야? b. 근데 비율을 구하래. 그리고 그거를 몇 %인지 얘기하라는 거는 뭘 구하라는 거야? 백분율 구하라는 거야. 하나씩 해보면 되겠지.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씩 해보면 돼. 자, 봅시다. 전체 공수에 대한, 자, 전체 공 몇 개? 100개. 100개가 뭐가 돼? 기준량. 자, 몇 대 100이 되겠네. 자, 농구공 수의 비 찾아야겠어. 농구공 몇 개? 35개. 그러니까 비교한 양은 35. 35 대 100이 되겠네. 그럼 비율로 나타내면 100분의 35. 자, 그런데 이렇게 나타내지 말고 몇 %인지 백분율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0 약분. 그래서 얼마가 돼? 35%. 자,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여기 나와 있는 거 165, 35 있는데 이건 결국 필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천천히 읽어봐야 내가 문제에서 필요한 숫자가 뭔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읽어보라는 거야. 자, 다음 문제 보면 백분율을 구해서 비교하는 게 나와. 비교.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 비교하기. 그리고 가장 어려울 수도 있고 가장 점수를 잃기 쉬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런 유형이. 자, 단순히 백분율 구하는 걸 넘어서서 서로 비교하기. 서로 비교해야 돼.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두 마을의 넓이에 대한 인구 비율을 각각 구하여. 자, 할 게 하나. 두 마을 중 인구가 더 밀집한 곳을 찾아 써보세요. 자, 할 일이 두 개 있어. 두 마을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각각 구하여. 비율 각각 구한 다음에 더 밀집한 곳을 찾아서 써야 돼. 할 일이 두 개가 있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어. 자,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것부터 볼게. 첫 번째 거, 두 마을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자, 뭐뭐에 대한 나왔네. 그럼 뭐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B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고, 이 비율로 나타내고, 비율로 나타내기만 일단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마을, 가마을 넓이에 대한, 뭐뭐에 대한 기준량 5, 뭐뭐 대 5, 인구 9,000.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9,000 대 5가 되겠네. 9,000 대 5. 얘는 8,400 대 6. 자, 이걸 비율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5분의 9,000이 되겠고, 5분의 9,000이 되겠고, 얘는 6분의 8,400이 되겠다. 자, 약분. 그러면 얘는 얼마야? 1, 8, 0, 0. 자, 그래서 가마을은 비율이 내가 구했더니 1800이고, 나마을은 1400. 자, 비율이 1400이네. 자, 비율을 각각 구했어. 우리는 그럼 지금까지 뭐 한 거냐면 1번만 한 거야. 1번. 두 마을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각각 구하여 1번만 했어. 2번 해야지. 인구가 더 밀집한 곳을 찾아 써보세요. 그럼 비율을 구했더니 1800, 1400이었어. 어느 곳이 더 모여있냐 이거야. 무슨 뜻이야? 넓이 1에 1800명이 모여있고 1800명이 모여있고 인구 1에 1400명이 모여있다는 거니까 어디가 더 밀집한 거야? 더 모여있다는 거야? 가가 더 밀집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 정답은 가라고 써야겠지. 단순히 정답만 쓰라고 하면 가라고 써야 되고, 문제 풀이 과정을 쓰세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 써야겠지. 비와 비율이 문제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구하는 방법이 쉽기 때문에 한 문제만 내는 게 아니라 한 문제 속에 이렇게 두 가지씩을 섞어서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알았지? 꼭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천천히 풀어. 천천히. 자, 여기까지인데 비와 비율 단어는 문장제 문제들이 특히나 많은 단원이야. 그리고 되게 말이 많아. 되게 말이 많이 많고 니들한테 함정을 엄청 많이 제공한다고. 여기에 빠져서 이 문제를 틀려라 라고 함정을 엄청나게 파기 때문에 니들이 해야 될 일은 정말로 문제를 천천히 읽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돼. 시간을 충분히 써. 아니면 빨리 풀었는데 시간이 남으면 반드시 검토하고, 꼭 제발 알고 있는데 실수로 틀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자, 단원평가 있다면 잘 해보고 문제 진짜로 천천히 읽고 실수하지 않게. 알겠지? 그럼